자, 이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 중에서 된소리 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의문의 변동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의문과 의문이 결합할 때, 그 의문이 놓인 환경에 따라서 의문의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했는데요. 그 의문의 발음은 주로 발음하기 편하게 바뀌는 것을 이제 보통 의문의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뭘로 구분한다고 했었죠? 교체, 그 다음에 탈락, 첨가, 축약입니다. 어떤 특정한 의문이 A라는 의문에서 B라는 의문으로 바뀌는 게 교체죠. 탈락은 A와 B가 합쳐졌더니 A 또는 B가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첨가는 A라는 의문과 B라는 의문이 합쳐졌더니 요 사이에 C라는 의문이 들어가게 된 거죠. 축약은 A라는 의문과 B라는 의문이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만났을 때 제3의 C라는 의문으로 줄어드는 것을 축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의문의 변동, 된소리 되기는 이 교체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거죠. 교체는 뭐가 있습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되기, 구개음화, 교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체가 좀 헷갈리실 텐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선생님이 알려줬었죠. 박이라는 발음이 있어요. 빠끄라고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 박이라고 발음한다고 했죠. 특정한 하나의 음은 쌍기역이 뭘로 교체가 됐어요? 기역으로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먹는 이라는 발음은 어떻게? 먹는이라고 발음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기역이 뭘로? 이응으로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교체 중에서 된소리 되기에 대해서 배우겠다라는 거죠. 그 된소리는 뭐냐? 된소리는 간단하게 끄, 뜨, 뿌, 스, 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끄, 뜨, 뿌, 스, 쯔. 요것이 아닌 게 뭘로? 요것으로 변하는 게 된소리 되기예요. 비음 화나 유음 화나 이런 건 화라고 되어 있어요. 화는 되기라는 건데 이게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 비음 화는 비음 되기, 유음 화는 유음 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개음 화는 역시 구개음 되기. 그런 것이 아닌 게 그런 것으로 바뀌는 거죠. 비음화는 뭐예요? 비음화는 이응, 니은, 미음, 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음화는 리을, 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된소리 되기는 끄, 뜨, 뿌, 스, 쯔, 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개음화는 구개음이 지읒과 지읒이니까 지읒, 지읒, 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의 개념을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응, 니은, 미음은 비음이니까 비음 되기, 리을 되기, 끝뜻부스 쯔 되기, 지읒, 치읒 되기.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운다? 된소리 되기에 대해서 배운다. 즉 끝뜻부스 쯔 되기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시 가장 많이 쓰이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국밥, 그렇죠? 국밥 여기에서 기역과 뭐가 만났어요? 비읍이 만났죠. 그죠? 선생님이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할 건데 그드브 플러스 그드부스즈 요게 만나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게 뭘로 바뀐다? 끝뜨 뿌스 쯔가 된다. 즉 이거는 이제 울림 소리가 아니라 안울림 소리죠.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만났을 때 필연적으로 뭘로 바뀐다? 된 소리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도 기역과 비읍이 만났죠. 기역, 디귿, 비읍과 그드, 브스, 즈. 즉 기역과 비읍이 만났죠.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는 거다? 쌍비읍으로 바뀌는 것이다. 된 소리 되기는 끝, 뜻, 뿌스, 쯔 중에 하나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된소리 되기는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구분을 뭐 네 가지를 다섯 가지로 구분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다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기역, 디귿, 비읍, 뒤.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 그 다음에 한자어, 리을 받침 뒤. 자, 한자어, 리을 받침 뒤가 왜 따로 떨어져 있냐면은 보통 기역, 디귿, 비읍보 같은 안울림 소리 뒤에서 된 소리가 나타나야 돼. 근데 리을이나 니은이나 미음과 같은 비음 뒤에서는 원래 나타나면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수하게 이 리을 뒤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형사형어미 리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서 된 소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역, 디귿, 비읍, 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과 뭐가 만난다? 그드부스즈가 만나면 뭘로 바뀐다? 끝뜻부스 쭈로 바뀐다. 자, 음절의 끝소리로 오는 불파음. 그죠? 불파음이라고 이제 용어를 다 기억하시지 말고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울림 소리 뒤에 자, 안울림 소리가 오면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 뜻, 뿌스, 쯔, 되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암기하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줬었죠. 어떻게? 그렇죠? 김, 덕, 배, 구두, 빵, 사장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이 된 소리 되기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의문의 변동 문제 나올 때 되게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외워두면 좀 좋겠다. 첫 번째, 된 소리 되기의 첫 번째 뭐라고요? 김덕배 구두빵 사장. 김덕배 씨가 구두빵 사장이다.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이 만나면 요게 뭘로 바뀐다? 끝뜻 뿌스 쯔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예시가 있죠. 이 된 소리는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 어근, 즉 요거는 활용할 때 단어를 활용할 때 역시 된 소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근과 접사라고 해서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도 역시 된 소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근과 어근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도 이 된 소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된 소리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어간과 어미, 줍소의 비읍, 김덕, 배, 그죠? 구두빵 사장 만나면 줍소가 되겠고 이또는 어떻게 됩니까? 쌍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디귿으로 바뀌고 그렇죠? 김덕배 구두빵 사장이니까 이 떤이 되겠죠? 이 떤이 되겠네요. 그죠? 발음은 요 앞에 거는 줍소가 되겠고 세 번째는 깎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쌍기역이 기역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바뀌겠죠? 이 기역과 디귿 김덕배 구두빵사니까 깎다가 되겠지, 그치? 자, 밑에 거도 마찬가지야. 덮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덮개는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고 자, 김덕배 구두빵 사장이니까 덮개가 되겠지. 덮개가 될 겁니다. 된 소리 되기 역시 일어났습니다. 뻗대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뻗대다. 자,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김덕배 구두빵 사장이니까 뻗대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 다 지우고 자, 세 번째 어근과 어근 여기 옆집 같은 경우는 역시 피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비읍으로 바뀌겠고 자, 김덕배 구두빵 사장이니까 옆집이 되겠지. 비읍이죠. 옆집이 되겠죠. 그 다음에 꽃다발도 똑같아요. 꽃다발 이렇게 있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 다 발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 김덕배 구두빵 사장이니까 꽃다발이 되겠네요. 그렇죠? 꽃다발. 국밥은 예시로 들어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덕배 기역 디귿 비읍과 구두빵 사장 그드부스즈가 만나면 요 뒤에 것이 필연적으로 뭘로 바뀐다? 끝뜻 뿌스 쯔로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요 예시에 봤다시피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 어근과 접사가 만날 때 어근과 어근이 만날 때
가리지 않고 다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용언의 어간 말음 미음 니음 뒤라고 했어요. 용언은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용언은 활용하는 말이라고 했죠. 용언은 활용하는 말, 즉 모양이 바뀌는 말, 다른 말로 형태가 변하는 말, 이걸 용언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활용하는 말, 모양이 바뀌는 말, 형태가 바뀌는 말. 용언에는 뭐가 있어요? 동사,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 동사는 가다, 가고, 가니 앞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그죠? 고정된 형태가 있는 것을 어간이라고 하고, 뒤에 문법적 의미가 있는 것을 어미라고 하잖아. 어간은 그대로인데 계속해서 문법적인 거 쓰임에 따라서 어미가 계속해서 바뀌죠. 그리고 형용사도 마찬가지야.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처럼 역시 어간과 어미로 나눠지면서 형태 변화가 일어나십니다. 이게 용언입니다. 그 용언의 어간의 말음이다. 그러면 가로 쳤을 때 아에 해당되는 거고, 예쁘다라고 쳤을 때 이 의에 해당되는 거겠죠. 여기에는 예시가 딱 두 가지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다, 그 다음에 신다, 신발을 신다 할 때 그 신다. 담다 할 때는 일단 어떻게 바뀌어요?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 아닌 것은 뭐가 남습니까?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니까 뭐가 남아요? 미음이 나죠. 방금 얘기한 거죠. 담다. 그러면은 울림소리 다음에 원래는 된 소리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용언의 담다는 형용사죠. 형용사의 어간은 담입니다. 어간의 말음은 리을 미음 중에서 미음이 남아요. 어간의 말음은 당연히 미음이겠죠. 어간 말음이 요 미음이고 뒤에 그드 스즈 중에 하나야. 그럼 여기 디귿이 있네. 디귿 있구나. 즉 담다에서 뭐가 왔어? 앞에 용언의 어간 말음이 미음이고 뒤에 뭐가 왔어요? 디귿이 왔죠. 그럼 필연적으로 뒤에 게 된 소리로 된다. 담다가 된다라는 거야. 용언의 어간 말음이라는 것은 가다, 가고, 가니 요게 나온 것처럼 신다, 신고, 담다, 담고, 껴안다, 껴안고, 옳다, 옳고, 옳지. 자, 용언의 어간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신다, 신고, 용언의 어간 말음이 니은이죠. 담다, 담고, 리을 미음 중에서 미음이 나니까 미음이죠. 껴안다, 껴안고, 자, 니은이죠. 옴다, 옳지, 여기서 미음이죠. 그쵸? 옳지, 옳지, 옴지. 이거는 옳지가 아니라 옴지가 되겠죠. 옴지, 그지? 리을 미음 중에서 뭐가 남아요? 자음군 단순에 의해서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니까 미음이 남지. 용언의 어간 말음은 미음이 되겠고 뒤에 지읒이 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옴찌가 되겠네. 그죠? 옴찌. 자, 굼찌는 어떻게 됩니까? 굼다, 굼고, 굼찌 이렇게 되는 거죠. 용언의 어간이 여기란 말이야. 굼. 그죠? 굼. 미음이 되고 지읒이 있으니까 이게 굼찌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똑같은 신다, 신다, 안다, 옴다, 감다 다 된 소리가 나요. 요게 없으면은, 그지? 요게 없으면은 된 소리가 나는데 중간에 사동전미사라고 있어. 사동전미사 이 기워 같은 것들이 붙으면은 된 소리가 안 난다. 또는 피동전미사가 오는 경우에는 된 소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아줘야 될 건 첫 번째, 용언이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활용하는 말이다. 형태가 변하는 말이다. 모양이 변하는 말이다. 용언에는 뭐가 있다? 동사, 형용사가 있다. 그치? 가다, 가고, 예쁘다, 예쁘고, 요 용언의 어간, 그치? 용언의 어간. 여기서는 요 앞에 신이 되겠고, 그죠? 담이 되겠고, 껴안이 되겠고, 굼이 된단 말이야. 말음이 니은이 남고 미음이 남고 니은 남고 미음 남고 미음 남는단 말이야. 어간의 말음이 미음이나 니은이 오고 뒤에 뭐가 온다고 했어? 그드 스즈
이게 오면 왔죠?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신고, 담고, 견다, 옮지, 굶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외우면 됩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아까 김덕배 구두방 사장, 두 번째는 이 김덕배 구두방 사장이 미남이에요. 미남, 구두, 사장 이렇게 되겠죠. 용언의 어감 발음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품사에서 용언 그리고 어간 어미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한자 발음이에요. 한자 발음. 한자 발음이 어렵죠. 끝에 소리야, 끝에 소리. 끝에 소리. 그러니까 한자어의 끝에 소리가 리을일 때, 그리고 뒤에 요게 오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뒤에 게 된 소리가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치? 무슨 얘기냐면요. 리을이 있잖아. 리을, 그쵸? 이게 전부 다 한자어입니다. 리을이 있어. 원래는 리을은요,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 뒤에서는 된 소리가 나타나면 안 돼. 근데 예외라는 거지, 그치? 한자 발음에 리을이 오고 뒤에 디귿, 시옷, 지읒 등이 오면은 발음이 어떻게 된다? 갈등, 절도, 팔달구, 몰상식, 일시, 물질, 발전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치? 이게 왜 그럴까? 의미가 뭐냐면요. 요거는요. 옛날 한자어 같은 경우는 요 리을이 원래 리을 발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오렌지라는 발음이 있다고 칩시다. 원래 발음은 어떻게 돼요? 오렌지 이렇게 되죠. 오렌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렌지가 됐단 말이야. 똑같아요. 이 리을은 원래 한자 리을 발음은요. 월처럼 리을 발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원래는 뭐였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워 이렇게 발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요런 그 규칙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what 이런 발음인데 월 발음이 됐다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orange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조선에 들어와서 월이 됐더라더라. 그러면은 원래 발음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종대왕이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온 게 뭐냐면요. 이 히읗 같은 거예요. 히읗. 그래서 이 월 할 때 이 히읗 발음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이 아니라 what 발음이라는 거지. 이 히읗은 나중에 그 훈민정음 배울 때도 된 소리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 그래서 이 히읗이 다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히읗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히읗과 뒤에 있는 디귿이 충돌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리을 뒤에서는 된 소리가 나타나지 않는데 요 사이에 여린 히읗과 같은 음가를 보충해주는 이런 표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 표기와 뒤에 게 충돌을 일으켜서 된 소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처음 어떻게 외운다고 해서 김덕배 구두방 사장, 미남 구두 사장. 세 번째는 이 리을이 술을 먹었어요. 술 취한 아주머니 리을이 자 김덕배 구두방 사장이 어떻다고 했어? 미남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 술 취한 아줌마 리을이 김덕배 씨가 잘생겨가지고 다 들어와서 구두를 다 사자 이렇게 된 거야. 차례대로 외우면 됩니다. 첫 번째 김덕배 구두방 사장, 두 번째는 미남 구두 사장, 세 번째는 술 취한 아주머니 리을이 다 사자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된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사자가 한자어 발음 리을 뒤에서 이 디귿 시옷 지읒이 오면은 이게 필연적으로 된 소리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규정이었고요. 자, 네 번째 관형사형 어미라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라는 게 되게 느낌이 어려울 것 같잖아. 실제로도 어렵긴 합니다. 우리가 관형사는 뭐라고 했어요?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체언을 꾸미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관형사가 직접적으로 체언을 꾸미는 경우도 있지만 품사를 바꿔가지고 동사나 다른 품사들이 뒤에 니은이나 리을이 붙어가지고 관형사처럼 기능하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다는 여기에서 할법하다에서 하다 같은 경우는요. 동사잖아. 그죠? 이거는 품사상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이 동사가 문장 안에 쏙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뭐가 붙었어? 리을이 붙었죠. 그쵸? 품사는 동사인데 문장 안에 들어가서 리을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법이라는 명사, 의존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요 기능을 한단 말이야. 하다는 동사인데 어떻게? 하다는 동사인데 리을이 붙어가지고 마치 동사가 관형사처럼 기능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관형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관형어, 할 자체를. 그럼 하다라는 동사를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리을이니까 관형사형 어미라고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라는 것은 관형사가 아닌 다른 품사를 관형사처럼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관형사처럼 바꿔준다.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게 요거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영희의 예쁜 새 인형을 보아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건 뭐 관형사, 관형어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인형이 뭐예요? 명사죠. 명사. 요거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체언입니다. 체언. 그죠? 이 인형을 꾸며주는 말이 여기서 뭐가 있냐? 새 인형이에요. 또 하나 예쁜 인형이에요. 또 하나 영희의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인형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 이 문장에서 새, 예쁜, 영희의가 된다 이거야. 전부 다 어떤 기능을 해? 관형사의 기능을 해요. 관형사의 기능을 하는 거지 영희의 예쁜 새가 관형사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첫 번째 지금 영희의 할 때 영희는 뭡니까? 영희는 체언이죠. 체언이죠. 명사죠. 체언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의, 관형격 조사가 붙어가지고 어떤 기능을 했다? 관형사의 기능을 했어요. 관형사의 기능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관형어라 부르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예쁜이에요. 예쁜. 예쁜은 우리가 품사가 뭐죠? 품사? 동사예요. 동사. 요거를 분석해 보면은 예쁘다에서 예쁘가 왔어. 예쁘는 동사입니다. 거기에 니은이 붙었죠. 그래서 마치 요것이 예쁜 자체가 관형사처럼 기능해서 동사가 어떻게 관형사처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그죠? 관형어라 부른다고 했잖아. 예쁜 자체는 문장에서 관형사처럼 기능하는 관형어이다. 그죠? 그럼 예쁘다를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 여기서 뭐가 되겠어? 그치? 요 니은이 되겠죠? 예쁘다는 동사인데 니은이 붙어서 관형사처럼 바뀐 거잖아. 그래서 이 니은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관형사형 전성어미예요. 자, 그러면은 이해가 여기서 조금 될 것 같아요. 하다는 동사라고 했잖아. 뭐가 붙었어? 리을이 붙었죠? 리을이 붙어가지고 동사를 뭘로? 관형사처럼 바꿔줬잖아. 이렇게 관형사처럼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한다? 관형사형 어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예쁘다에다 예쁘에다 니은이 붙어서 관형어의 기능을 했다. 요 세 번째, 새 같은 경우는 그냥 관형사죠.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거야. 그죠? 그냥 기능이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네 번째, 아버지의 가방. 아버지의 가방이라고 했을 때 요 의가 생략돼 있어도 이 아버지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관형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생략돼 있어도 아버지 자체가 관형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여기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하다에다가
다에다가 하다는 뭐라고 했어? 동사라고 얘기했죠. 이 동사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리을이 붙어가지고 이 동사를 뭐의 기능으로 관형사처럼 바꿔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리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형사처럼 바꿔준다고 해서 관형사형 어미라고 부릅니다. 관형사형 어미예요. 이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을 때는 요 리을이 붙을 때는 그쵸? 이 뒤에 요게 얘기했잖아. 그드부스즈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된 소리로 바뀌게 된다 이거야. 아까 요거는요. 요 앞에 거와 연계가 있어요. 한자 발음 리을 뒤에 어떤 표기가 여린 히읗의 표기가 살아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습관에 의해서 여기 여린 히읗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발음 습관에 의해서 요 히읗과 히읗이 나중에는 이제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된소리 되게 되는 것들하고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법하다, 할성 싶다, 할 적에, 할 듯하다. 요 히읗이 다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리을이라는 울림소리 뒤에서 된소리 되기가 절대 나타나면 안 되는데 왜 나타나느냐? 요 히읗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야. 그죠? 원래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때도 잘 배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그치? 리을 뒤에서는 된소리가 절대 나타나면 안 되는데 왜 나타나느냐? 옛날 이제 중세국어적인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 리을 뒤에 여린 히읗과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요 그드부스즈 같은 경우가 된소리 되기가 딱 나타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히읗이 숨겨져 있으면 히읗이 이제 디귿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김덕배 구두방 사장이 똑같은 거지. 히읗이 디귿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 디귿과 충돌 끝뜻부스즈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암기를 하는 방법은 또 얘기를 해야겠죠.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하면 김덕배 구두방 사장, 두 번째는 미남 구두 사장, 세 번째는 술 취한 아주머니 리을이 다사자, 그 구두를 다사자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술 취한 아줌마 리을이 결국에는 다 썼으니까 구두방 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암기에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덕배 구두방 사장, 미남 구두 사장, 술 취한 아주머니 리을이 다사자, 술 취한 아주머니 리을이 결국에 뭐가 된 거야? 구두방 사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된소리 되기는요.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으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네 가지 외우는 게 좀 어렵죠, 그렇죠? 자, 오늘은 된소리 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생했습니다.